자, 문제 10번요. 문제 10번은 그 옆에다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개수들끼리의 관계라고 쓰세요. 개수들끼리의 관계. 자, 이게요. 어쩔 수 없이 미정계수를 두고 풀어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죠. 그럼 1x 세제곱하고 떼리랭 이렇게 가는 애들일 거고. 근데 거기서 보시면 가가 요거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f'x가 나오죠, 바로. 그러니까 f의 1값이 f'1과 같은데 그 말은 f'x가 뭐에 영향을 받아요? fx에 바로 영향을 받죠. 그지? 그러니까 사실상 fx의 식을 미정계수로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야. 이해됐죠? 네. 그러면 fx식을 이렇게 놓아봅시다. 이게 놓았을 때 f'x는 뭐가 될까요? f'x는 이렇게 되겠죠?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그래 빼면 왜 빼요? 요거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이야? f의 1 마이너스 f'1이 0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fx 마이너스 f'x를 새롭게 gx라고 정의했을 때 이 gx 함수식이 x 세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x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2a의 x에 플러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건데 뭐라고 했냐면 g의 1값이 일단 0이죠. g의 1값은 여기다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플러스 b 마이너스 2a 플러스 c 마이너스 b 샥샥 죽어지고 이게 0이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니까 오른쪽 넘기면 a겠죠. 그럼 a는 c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관계식입니다. 개수들끼리의 첫 번째 관계식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f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요 구역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지? 예? 그런데 요 식을 아까 우리는 뭐라고 놓자고 했어요? gx라고 놓자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되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에서 gx가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겠죠. 저 gx 3차 함수의 최소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아니야? 저 부등식이.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 이미 요 구역 내에서 함수값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g의 1값이 0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0이 최소죠. 최소야, 최소. 이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의 최소예요. 아이, 진짜 그러면 이게 뭐겠니? 극소값이겠죠, 극소값. 그래, 안 그려? 맞죠? 극소값이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g의 1값이 0이고, 그 값이 극소값이니까, g' 1값도 반드시 0이겠죠. 극소니까요. 극소니까. g' 1값도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여기서, g'x는요, 3x 제곱에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2a 부등식에서 어떤 특별한 제한 조건을 하나 더 구해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로 최대값, 최소값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따라서 g' 1값은 3 플러스 2a 마이너스 6 플러스 b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 값이 0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샥샥 b는 3이네요. b는 사실상 변하지 않는 상수값으로 하나 딱 지정이 되죠. 지정. 그래서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fx는 x 세제곱에 플러스 a 대신에 c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수 있겠고 b는 3이고 c는 c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뭐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f의 2값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죠? f의 2값은 8,
여기 4니까 4c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요. 뭐 주어지고 5c 플러스 6이라고 하는 c에 관한 관계식이 나왔다고. 알았죠? 예? 개수들끼리 관계를 줄여가지고 b는 상수 3이고 알았지? 응? a는 c의 관계로 표현하면 결국 f의 이 값이요. 이렇게 c에 관한 관계식이 나왔는데 요거의 범위 알면 되겠죠. c의 범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c의 범위. 요게 힌트가 될 겁니다. 봐봐요. 자, gx가 어떤 모양이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요 지점이 1,0이란 말이지. 그러면 적어도 확실한 거는 0은 요쯤에 있겠죠. 최소한. 요쯤에 있겠죠. 이쪽. 요쪽보다는 더 안 갈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거고. 그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확실한 거는 0일 때의 함수값은 즉 시작하는 값이 g의 0이죠. g의 0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당연하죠. 이거인 모든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시작하는 포인트 0에서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g0 값은 저기다 대입해 보세요. c-b죠. 그래서 c는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아까 b가 3이라고 했죠. 따라서 c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최소값이 5 곱하기 3 더하기 6이 됩니다. 21이죠. 답은. 알았죠? 정리하세요. 문제 11번은 생략. 나중에 꼭 풀어보세요. 문제 12번 풀어보세요. 새로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 12번.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질문해. 야, 너 수학생보다, 너 수학 클래스보다 문제 더 많이 풀지 않아?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수학은 3점짜리도 있으니까. 자, 세모서의 길이가 x, y, z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겉넓이가 2배의 xy, yz, zx가 아시죠? 이거의 18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xy, yz, zx가 9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네,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때 누구의 범위가 필요해요? x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을, 나머지 y와 z를 x에 관한 식으로 거꾸로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x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y와 z를 x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식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y 플러스 z가 x로 표현하면 6-x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요 식에서 y 곱하기 z 하면 되겠죠. 봐봐요. 요거를 이렇게 묶고요. 9-에 x로 묶고 또 y 플러스 z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요걸 다시 이쪽에 넣어주면 y 곱하기 z가 9-x 곱하기에 6-x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y 두 수의 합이 6-x고요.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이 이거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두 수의 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y와 z를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방정식의 답이었겠냐? y와 z는. 아니 진짜 개무식하게 푼다고 치면 여기서 다시 z를 여기다 소거해서 y에 관한 2차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y에 관한 2차 방식에서 y가 0보다 커야 되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대칭식이 나오면 어떤 2차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하잖아. 어떻게 만들어준대요? t제곱. 그죠? 그 다음에 6-x t 플러스 x-3의 제곱 이퀄 0의 두 근이 y와 z가 되겠죠. 그치? 근데 이 yz가요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말은 두 양근이야. 두 양근. 얘가 두 양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알았죠? 그래 안 그래? 응? 자, 서로 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판별식 d는요 6-x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의 제곱. 얘 같은 경우는 그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호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두 양근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양근이 중근이 안 되라는 부분은 없잖아. 상관없죠? 그지? 네, 그래서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만은 뭐야?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6, 24 플러스 12x 그죠? 그 다음에 36에 또 36이네? 그죠? 이게 됐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x로 묶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x는 0에서부터 4 사이죠. 판별식만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 양근 돼야 돼요. 양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t, y 플러스 z 얘가 두 근의 합이죠. 이게 0보다 커야겠죠. 두 근 합. 그 다음에 두 근 곱. 또 양수가 되겠죠. 이것도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x가 6보다 작다고요. 이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x는 3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맞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다 합쳐 봅시다. 일단 x는 자체로 양수가 돼야 돼요.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은 빼고 이렇게 되겠죠. 3에서부터 4 사이 요게 범위가 됩니다. 맞죠? 이거랑 1번, 2번, 3번 요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이게 답이겠죠. 그 다음 그랬을 때 부피인가요? x 곱하기 y 곱하기 z죠. 이제 딱 보이지? 이 부피식이 뭐로 바뀌겠습니까? x 곱하기에 y 곱하기 z가 아까 x-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fx가 됩니다. 부피식을 x만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x의 범위가 주어진 거죠. 알았지? 요 구조 잘 봐요. 요거.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의 극대값인가? 극대값 구하면 되잖아. 얘는 이렇게 되는 게니까 요가 3이고요. 요가 0. 물론 미분해서 푸는 게 더 좋긴 해요. 얘가 1일 테니까. 따라서 f의 1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4가 답이겠네. 알았지? 자, 그 다음 13번, 14번은 안 풀어도 되는데 13번과 14번의 차이점만 확인해 보세요. 13번과 14번의 차이점 파악해 줘봐. 그러면 그 문제 하는 역할은 다 한 겁니다.
비슷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뭔지 알겠죠? 네, 뭡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EX와 EX가 같이 변하는 거죠. 그지? 여기서는요. EX와 X는 서로 독립입니다. 각자 변해요. 각자 변합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f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가령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치면 이 gx의 값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 얘는 얘대로 변하고 얘는 얘대로 변할 때 얘의 뭐가 최소가 얘의 최대보다 높아야 되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모양 되겠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의 최소가 얘의 최대보다 크거 나와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요 범위 안에서. 얘는요. 그게 아니죠. 똑같이 변하는 거라서 fx-gx 이렇게 했을 때 요 식을 hx라고 하면 요 hx의 뭐마저도 최소값 하나만 구하면 돼요. 최소값 하나만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네. 차이점 아시면 돼요. 문제 15번 풀어보세요. 문제 15번. 참 수학에서 반 정도란 말은 표현을 잘 안 쓰지 않나요? 반 정도? 네? 수학에서 딱 반도 아니고 반 정도?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나? 근데 반 정도라고 해도 이 문제는 푸는데 지장이 없는 문제예요. 그럼 잘 그랬. 자, 이게 어떤 모양인지 알겠어요? 최초의 수위가 파란 라인이에요. 최초의 수위가 파란 라인인데 지금 노란색 부피만큼이 잠겼어요. 잠기는 바람에 빨간색 부피만큼의 물이 올라오고 옵니다. 알았죠? 그러면 요거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요렇게 딱 중간 높이였다가
얘가 노란색이 원기둥이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요만큼 내려온 이 부피에 대해서 그만큼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요 중간에 요 딱 빠지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론 요 앞에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봐봐요. 요 두 개가 부피가 같아야 돼요. 노란색으로 내려온 부분의 부피부터 구해봅시다. 파이 r 제곱에 요 높이를 내려간 높이를 h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위가 올라간 높이를 l이라고 둔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 얘는 같아야 되는데 일단 3r 제곱 3r의 전체 제곱 밑면에 직육면체부터 곱하기 l 하고 빼기에 뭐 빼야 돼요? 이 원기둥이 들어온 거라서 원기둥이 차지하는 부피만큼 물이 차오르지 못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원기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개하시면 이쪽이 9r 제곱 자, 여기에서요 뭘 구하라 했냐면 일단 저 잠기는 깊이의 속도는 1입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이게 같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뭐일 때 이 값이 높이가 r일 때 잠기는 깊이가 r일 때의 얘를 구하라는 거죠. dl dt 즉 t가 r일 때 또는 h가 r일 때 요때 요거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죠. 이 문제인데 요거 양변에 r제곱 날리고 나면요 결국은 양변에 미분하면 파이 곱하기 dh dl dt는 9 dl dt 하고 마이너스 파이 dl dt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dl dt는 요 9 마이너스 파이로 묶어주고요. 이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1이니까요. 얘가 t로 나왔으면 좀 달라졌을 건데 그나마 이게 상수여서 훨씬 더 간단해요. 그때는 이 t 값에 관계없습니다. t가 r이든 말든 뭐 어차피 이건 상수. 알았죠? 이게 답이에요. 9 마이너스 파이분의 파이.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해야죠. 16번. 예, 괄호 2번만 합니다. 그 경희대 모의논술 있잖아요. 이거 경희대뿐만 아니고 아주대도 한번 나왔고 그 어디더라? 중앙대인가 건대인가? 그 2차 곡선하고 2차식하고 2차식의 교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2차식과 2차식 교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딱 테마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2차식과 2차식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의 해석이야. 그렇게 써. 2차식과 2차식의 교점의 방정식을 구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의 해석. 그렇게. 그 위에 제목에다 좀 써주세요. 그게 기억나라고 하는 거잖아. 자, 거기 두 번째 거 풀어보세요. 두 번째 거. 괄호 2번. 교점은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만 세우면 됩니다. 누구하고 이 교점이야? y 콜 x 제곱과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r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0,b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이건 뒤에 답지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제가 써주는 거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의 교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점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할 때 먼저 첫 번째 x 소거할 수 있겠죠. y 소거할 수 있겠죠. y 소거를 한다면 이 방정식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퀄 r제곱.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아, 그리고 단 b는 r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2차 함수가 있고요. 반지름이 아주 작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반지름이 좀 크면 여기서 딱 걸려버리죠. 이 뚱뚱한 공은 여기서 걸려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교점이 이렇게 딱 두 개 되겠죠. 교점이 두 개거나 한 개인 상황이란 말이야. 반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알겠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때요. 적어도 한 번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r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b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b가 r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거 생각하시고. 자, 어쨌든 y를 소거하면 이 식이 되는데요. 얘를 다시 정리하시면 x 4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의 x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이 됩니다. 자, 이거를 결국 4차 함수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이걸 fx라고 두고 4차 함수의 근의 관계로 풀어도 되지만 이걸로 풀어보자고. 얘를 치환해서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게 되면 즉 x제곱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얘가 t제곱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의 t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첫 번째 이거 해석해 보세요. 한 점에서 교점이 하나, 한 점이 교점이 될 조건 뭐가 될까요? 교점 한 개 되려면 x 기준으로 자 봐봐 교점이 이 상황이야. 이렇게 교점이 딱 하나 있으려고 한다고. 딱 하나 있으려고 하면 교점의 x 좌표가 오로지 뭐밖에 없어야 돼요. 실근 x가 0이 유일해야 돼. 유일. 나머지 전부 다 흑은이든지, 응? 알았죠? 아니면 음근이든지, 흑은이든지, 알았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자 t 기준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요? 생각해봐봐. x 기준으로 0이 하나가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t 기준으로는 봐봐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t도 반드시 하나는 0이 돼야 되죠. 이거의 두 근을 t1, t2라고 할 때 t1이든 t2 중에 반드시 하나는 0이 됩니다. 맞죠? 자 졸지 말고 그랬을 때 나머지 한 근은 어떤 크기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크기를 가져야 될까요? 생각해봐봐. 이게 t가 0이면 x도 0이 돼요. 근데 t가 만약에 t2인데 그 t2에 대응되는 x값이 이렇게 있는데 x가 실근으로서 0이 유일하려면 이 t2가 어떤 값을 가져야겠냐고. 0보다? 가령 인마가 마이너스 1이면 만족하는 x가 실근이 있겠니? 없을 거 아니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했을 때 두 근의 합 2b-1인데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런 이유로 그 다음 두 근의 곱 이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인데 이 값이 0이 돼야겠죠. 따라서 b는 r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요 부등식이 2r-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결론 따라서 r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오이? 알았죠? 그 다음 그럼 이거 풀어봐. 두 점에서 교점. 그 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지는데 요 둘의 관계가 뭐예요? 인마가 x1이 여기 마이너스 x1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결국 어디서 왔게? 이 둘은 어디서 왔게? 어떤 t1이라고 하면 이게 양수일 때 요거에 대응되는 게 이렇게 딱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맞지? x 기준으로 봐봐요. 잘 들어. x 기준으로 부호 반대인
그리고 절대값은 같은 실근이 두 개가 생겨야 됩니다. 요것만 있어야 돼요. 그죠? 요것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t 기준으로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요? t1 하나가 양근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t1 곱하기 t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아까 요거 봐봐. t1 곱하기 t2가 반드시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어서 일단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지? 중심의 y 성분이 반지름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말은 요거 둘이가 같은 부. 같은 부호가 되려면 t2도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이 둘이가 다르면 되겠니?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만약에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가령 t가 1이면 x는 맞불일. 그 다음에 t가 4면 t가 t 기준으로 4면 x는 이렇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4개의 점에서 만나버리죠. 알았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같은 부호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중근이 돼야 돼요. 중근. t 기준으로 중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d가 이거 마이너스 4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계산하시면 4b제곱 죽고요. 마이너스 4b 플러스 1에 플러스 4r제곱이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b는 뭐가 되냐면 1로 넘어가서 4로 나눠주면 r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돼요. 자, 이게 판별식 0이 될 조건이고요. 그 다음 이거 되는데 또 t 기준으로 중근을 가진데 그 중근 자체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중근이 양수인 중근 돼야 돼요. 양수인 중근 돼야 되죠. 그래서 실제 중근은 어떤 값을 가지냐면 요거의 반쪽짜리 가질 겁니다. 얘가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t-2b 2b-1의 전체 제곱.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중근 가지면 이런 상태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그때 그 중근이 2분의 2b-1인데요.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은 b-2분의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b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이 b를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면 얘는 r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r은 r제곱이 4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r은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금방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는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요거와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누구를 소거하냐면 x 소거해 볼게요. x 소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x제곱을 y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y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되니까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2b 마이너스 1 y 요거까지 해서요.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이 되니까 이제 딱 해석이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생각해봐봐. y값 기준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y 이퀄 0이 유일한 실근입니다. 이게 유일한 실근이 돼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를 y1이라고 하고 y1이 0이면 나머지 y2는 0보다 근데 이게 y1 곱하기 y2가요 0보다 크게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게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인데 이게 어차피 0보다 크게 나왔대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따라서 y1이 0이면 y1 곱하기 y2는 0이 돼야 돼요. 당연히 y1 곱하기 y2가 0이 되겠죠. 즉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0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b는 r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또 추가로 y1이 0이면 y2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y1 더하기 y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2b-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다시 2r-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r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겠죠. 물론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봐봐요. y 값이 유일한 양수근. y 값이 유일한 양수근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한 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판별식 D가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고 요 조건은 식이 저거랑 똑같은 거 보이시죠? 따라서 요 조건은 뭐를 찾을 수 있냐 하면 B는 요 말은 B는 R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양수근이다. 양수. 그래서 얘가 중근이 이렇게 될 텐데 중근 y는 2분의 2b-1일 텐데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b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따라서 b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r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r제곱이 4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r은 4분의 1보다 큽니다. 2분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럼 두 점에서 만나요. 알았죠? 2차 방정식의 해석이 이렇게 딱 정교하게 해야 돼요. 정교하게. 졸지 말고. 근데 부정 교점일 때 어? T1이 0하고 T2도 0하고 응? 2라는 자, 봐봐요. 이것 때문에 두 개가 같은 부호가 돼야 되죠. 그 X 기준 응? 절대값 저거는 그러니까 부정 교점일 때 아니 x 기준으로는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은 시근이 두 개잖아요. 어? 그제? 이렇게 두 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제? 어? 근데 이 쌍 말고 다른 쌍이 추가로 있으면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혹시 이게 지금 t 기준으로 두근의 곱이 양수여서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하나가 양수면 나머지 하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 생각해 봐봐. 이때 요거 만족하는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둘 다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런 상황도 벌어질 거 아니야.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가 0이고 t입니다. t가 하나가 0이어서 이거에 만족하는 x는 0이고요. 그냥 t가 이번에는 1이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이런 상황이 되면 교점 몇 개예요? 3개 되잖아. 또는 아니면 얘가 t가 예를 들어 4야. 그럼 이렇게 만족하면 x는 이렇게 조합이 되면 또 4개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로지 나오려면 이런 한 쌍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t 기준으로 뭐가 와야 돼? 양근인데 양수인 중근이 와야죠. 중근. 이해됐지? 그거 봐, 이게 2차 방식 되게 쉬운 것 같아도 2차 방식 해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알았죠? 이거 여기서 네네. R제곱 플러스 4분의 1 구하고 여기다가 넣은 거죠.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0보다 크다. T1 곱한 거 아니요. 거기다 넣은 거 아니에요. 어디에 넣은 어디다 넣냐면 지금 중근이 양수잖아요. 네. 양수가 중근이어서 실제로 중근이 얘잖아. 네. 얘가 양수 이렇게. 중근이 얘잖아. 네.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응. 얘는 B로 표현되니까 R로 바꿔. R로 바꿔준 거 이렇게. 이 B 대신에 얘를 대입한 거지. 네. 오케이? 이해됐슈? 야,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응? Y가 여기선 T죠. 여기서 Y가 여기 T죠. 방정식으로 봐봐. 똑같잖아. 이? 이거 설명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자, 지난번에 제가 숙제 해오라고 한 거 펴봐. 이건 체크만 하고 가면 돼요. 숙제 안 해오면 어떻게 제재를 해주지? 펴줄까? 이거는 이건 제대로 풀었네. 그러니까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냥 S와 T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됐고. 이거 안 풀었네. 이씨. 내가 풀으라 했잖아. 다시. 응? 이거 중요하니까 꼭 풀으라고 했지. 남길까? 안 풀어오면? 응? 남겨서 하고 가라고 할까? 어때? 이거 안 풀었네. 이씨. 근데 이거 쉬운 거지 않지? 사실 이거는 금방 하는 거니까 다 할 수 있어. 과연? 이거는 그냥 다시 풀어봤을 거야. 영상까지 다시 봤어. 좀 이해가 돼? 네. 그 중요한 문제예요. 좋아요가 아니라 조회수 1 저예요 선생님. 거기 영상. 한 명밖에 없었어? 네. 야, 진짜 너무한다. 어? 그 와중에 한 명만 봤다고 그거를 안 풀었잖아. 남을래? 풀어봤어? 아, 진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래? 응? 야, 이거 너희 당장 모의고사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어? 그렇지, 이거는 ST로 다 바꾸면 되죠. 오케이, 잘했어. 이거는 저번에 끝나자마자 중간까지 풀었는데 응. 여기서 이 다음에 잘 안 풀려가지고 응. 거기서 못했어. 그 이거 저- 두 개는 풀고 다시. 저기를 한번 해봐. 그 동영상도 한번 보고 조회수 좀 올려봐 좀. 어? 그 올려놨는데 아무도 안 봐. 다음 숙제도 올려줘. 네? 우리 참 다음 숙제는요. 이 단원에 지금 실전 문제 3개 있잖아요. 1번하고 3번 풀면 됩니다. 1번하고 3번. 1번하고 3번 푸는데 이거 금방 끝나요. 금방. 이거는 안 풀어요. 2번 숫자가 너무 들어와서 그냥 푸지 마세요. 그건 푸는 방식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았죠? 1번하고 3번만 푸세요. 알았지? 이거 했는데 음. 그 잘못됐거든요. 그냥 사실 어디가 잘못된지. 야, 내 체크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네. 응? 안 풀었네. 좀 풀어와라. 인간아. 어이, 착한 학생. 어이, 잘 풀었어. 이거 딱 봐도 잘 푸는 게 보이네. 잘했어. 자, 잠깐만 봅시다. 아직 땡 하면 가요, 땡. 응? 30분 땡 하면. 이거는 했는데 응? 그 이것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식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응? 그 잘못됐나 봐요. 어디서 잘못됐을까? 봐봐. 이거가 제한 조건이죠. 네. 그러면은 얘는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맞죠? 네. 이게 얼마가 돼? 2가 돼야 되죠. 네. 이거 양변 제곱하면 그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a-b의 전체 제곱하고 1 플러스 a가 a-b의 제곱하고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이 값이 이거는 s와 t로 고친다면 s 합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이죠. 네. s고 마이너스 4t 되겠죠. 네. 1 플러스 s 제곱 이렇게 근데 이거 1 플러스 S 제곱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묶었잖아 이걸로. 요걸로 묶었잖아. 아 이걸 음. 요게 다른 합차가 되니까 네. 합차의 전체 제곱이라서 네. 묶어줬죠. 전 요렇게 했는데. 응? 이거를 그래 똑같네. 네. 다를 거 없어. 근데 여기서 네가 요 앞에 얘가 있잖아. 얘 어디다 버렸어? 네? 여기 있네 여기. 요 앞에 얘 있잖아. 응? 그럼 이걸로 묶어주면 가시요. 여기는 b 마이너스 a 전체 제곱 빠지고 b 플러스 a 전체 제곱만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 아 잘못했네. 수고했습니다. 다 좀 풀어와라.
어디서 뭘 날리는 거죠, 제가? 자, 봐봐. 지금 b-a 제곱 네. 더하기에 b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전체 제곱이 2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거 이렇게 썼잖아. 여기 어디 가냐? 여기 썼잖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b 마이너스 a의 제곱 b 플러스 a의 제곱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b 마이너스 a 제곱이 묶어주면 여기서 1이 남아야죠. 여기서 b 마이너스 a 제곱 묶어주면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질문 하나 합시다. 하고 가. 응. 이렇게 되겠죠. 네. 1이니 네. 그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변형돼야 되겠어? 얘가 요거 돼야 되니까요, 그죠?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요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s 제곱 마이너스 4t겠죠? 네. 이렇게 되고 1 플러스의 s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정리할 때 여기서 정리. 여기 좀 이상해. 왜 그랬지? 아니야, 맞는데? 맞아요. 식은 맞아. 이거 전개하면 돼요. 그래요? 전개하면 돼. 근데 그게 왜 있었지?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시면 A가 0으로 가는 건가? 네. A가 0으로. 그죠? A가 0으로 가고 A가 0으로 가면 B는 1로 가잖아요. B 1로 갑니다. A가 0으로 가면 B가 1로 간다고요? B가 오른쪽에 있어요. B가 왜 마이너스 1로 가? 예? 저 S가 B로 가는 S가 A 더하기 B 아니에요? 여기 1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S죠. 응? 이게 T죠. 생각해봐봐. 네. 이때 요거 있는데 요 길이가 루트 2를 만족하면서 P가 5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응? A가 요거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0으로. 네. B는 어디로 가까워지겠니? 아,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얘가 1로 가는 거예요? 응. A가 0으로 가면 B는 이렇게 오겠죠. 이거 루트 2. 이런 상황 1, 될까요? 1. 그지? 그러면 그럼 S가 선생님. 1로 간다는 이랬어? 네. 그래서 여기가 S가 1로 가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봐봐요. 이게 S-1분의 t에서 리미트 요것만 하나 찾아주면 되잖아. 이거 어차피 이거 둘 같으니까. 그래서 S가 1로 가는 극한이라고 0분의 0꼴인데 t만 S로 표현하면 되겠죠. 요 식에서. 얘는 전개까지 했으니까 그 전개한 거 그냥 그대로 활용해도 되고요. 이거요? 여기서 t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잖아. 얘를. 네. 여기를. 그러면 4t는 S 4제곱 S 4제곱 아이 좀 복잡하네. 이게 더 편하겠다. 씨. 봐봐요. S제곱 마이너스 4t가 1 플러스 S제곱분의 2죠. 그러면 4t는 S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S제곱분의 2죠. 그제?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쪽으로 이항했어요. 그러면은 1 플러스 S제곱에 S제곱 플러스 S 4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아, 이주분이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통분하고 그러면 이거 4 이쪽 넘기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럼 위에 분자가 인수분해 되거든요. 이거 약분해서 대입하면 되잖아. 이해됐지? 이게 보기차식이어서 인수분해 돼요. 네. 제가 마취를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풀으면 돼요. 알았죠? 다시 한번 풀어봐봐. 그럼 맞을 거야. 알았지? 선생님 저기. T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T가 X 제곱이잖아요. 응? X 제곱을 T로 채워야 되는데 여기 T X